안녕하세요, 삐딱뷰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들. 악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과거사가 공개된 이번 7회였네요. 아주 잘 나가다가 6.25 전쟁 이후로 회사가 휘청이게 된 중현 상사. 그 회사를 염해상의 할아버지인 염승옥이 물려받았는데 자긴 회사를 살릴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으니 이럴 때 필요한 게 귀신. 당시 장진리에서 좋아요 많이 받고 제일 핫했던 무당인 최만호를 찾아가서 무려 일금 10억 환정을 대가로 주고 태자기를 만들어주십사 요청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 빌딩 값에 엄청난 금액. 하지만 부자들은 명분만 있다면 기꺼이 지불을 하죠. 악기만 얻으면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효과이니 무당한테 아낌없이 그 돈 지불하고 자식과 이웃 팔아먹은 마을 사람들한테는 출장 바베큐 파티를 열어줍니다. 신나고 설레이는 표정으로 돼지 굽고 칼로 써는 사람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자기 자식 잡아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들. 섬뜩한 연출로 표현된 완전 광기에 정신 나간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침묵 속에 불쌍하게 희생돼서 만들어진 58년 개띠 악귀. 이목단 죽여 연매로 만든 그 잔인한 장소가 아직도 나병이의 집에 있습니다. 훗날 김우진이 발견한 창고가 그곳이죠. 무당의 잔인한 연매가 끝나고 염승옥이 댕기를 만지자 누가 전기 콘센트 코드 꽂은 듯 악기 그림자의 정전기 생기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니 염승옥한테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댕기를 통해 이동하는 게 확실하네요. 문제는 최만월 무당이 용의자로 지목돼서 바로 철창에 갇혔다는 겁니다. 신당에서 아이의 잘린 손가락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이것은 완전히 빼박 증거. 무당이다 불면 염승옥은 큰일 나기 때문에 바로 유치장에 찾아와서 악귀의 힘을 이용해 무당을 죽입니다. 무당은 뻘짓한 거죠. 받은 돈 한 푼도 못 써보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무당 죽이고 사건을 파헤치던 기자도 죽이고 형사들에게 뇌물 먹여서 내사종결. 이목단 실종 사건은 그렇게 완전히 세상에서 묻혀버리게 됩니다. 이후 중현 상사는 완전히 승승장구. 악기 영입했으니 파이팅해서 회사 성장에 걸림돌 되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 이름도 몇 번 바뀌며 몇 년 후 염해상의 아버지인 염재우가 회사를 물려받게 됩니다. 회사만 물려받았을까요? 악귀도 물려받습니다. 악귀는 장자승계가 원칙, 첫째에게만 악귀가 대물림됩니다. 하지만 대가가 따르죠. 둘째는 무조건 죽는다는 것. 따라서 염해상의 동생인 염해진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죽어버리자 자식 잃은 그 엄마는 깊은 빡침을 느낍니다. 당연한 거죠. 자식을 제물로 바친 장진리 돼지들과는 다릅니다. 돈 많은 집 며느리 된 건 좋은데 알고 봤더니 악귀시인 집안. 남편 죽고 이제 유일한 아들인 염해상한테 그 악귀가 옮겨올 차례. 아니 이미 옮겨와 버렸습니다. 염해상이 신병 들린 듯 시름시름 알았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귀신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염해상의 엄마는 악귀가 들어오기 전에 막은 게 아니라 이미 염해상한테 들어오고 난 후에 빼낸 겁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악귀. 염해상한테 들어와서 대를 이어야 하는데 순간 노숙자 신세 돼버립니다.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러 99년에 구광모한테 들러붙습니다. 구광모의 자발적인 의지죠. 일부러 악귀에 덮어씌이길 바란 겁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구광모가 염해상의 엄마가 죽은 그 현장에서 댕기를 들고 뛴 건 95년인데 왜 4년이나 지난 뒤에야 갑자기 악귀 덮밥 욕심이 생겼을까요? 구광모가 아내가 될 윤경문과 면사무소에서 처음 만난 건 98년 1월입니다. 면사무소에 달력이 걸려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딸인 구산용도 98년에 나왔다는 겁니다. 2002년에 5살이라고 했으니 98년에 태어난 게 맞죠. 첫 만남부터 출산까지 1년 안에 다 하려면 어떤 테크트리를 타야 될까요? 1월에 처음 만나서 통성명하고 말 놓기도 전에 바로 프로포즈. 2월에 바로 결혼해서 한 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임신. 10달의 기다림 후 그해 12월에 애가 태어나야 구광모처럼 1년 안에 만남부터 출산까지 다 끝납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남자인데 유독 댕기를 손에 쥔 지 4년이 지나서야 악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약봉지가 힌트 같습니다. 구광모가 먹던 약봉지에 97년이 적혀 있었죠. 점점 잃어가는 시력 혹은 눈과 관련된 어떤 질병으로 오랫동안 먹었던 약. 많은 가장들이 그렇듯 자기 아픈 건 상관없는데 애가 아프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그 병이 유전이라 98년 12월에 태어난 딸 구산영한테서도 똑같이 발견되었다면 자기 아플 땐 괜찮았지만 이제서야 그 병을 물리치기 위해 99년에 악귀에 실 각오까지 했던 구광모의 시간 순서가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집니다. 악귀는 욕망을 들어준다 하니 그게 꼭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자식을 위해 악귀를 필요로 했지만 결국엔 내재된 자기의 진짜 욕망에 의해 그 힘을 갈수록 악한 쪽으로 사용해 나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화 예고에 안과 검사를 받는 구산형이 나오네요. 사실 구산형의 눈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1화에 이미 힌트가 나왔었습니다. 한강다리 위에서 눈앞이 흐릿해지는 장면이 잠깐 나왔었죠. 그때는 결국 구산형도 귀신 보는 영안을 나중에 갖게 된다는 암시인 줄만 알았는데 어쩌면 완전한 시력 상실에 대한 복선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구산형도 이제 귀신을 보게 됐죠. 시력을 잃게 되면 다른 건 안 보여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귀신은 여전히 보이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또 예고편에 구산형과 엄마의 애틋한 대사가 있네요. 엄마한테 너밖에 없어 라는 대사가 나오면서 엄마한테 구산형이 와락 안기네. 정말로 이제 가족은 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이제 모녀만 남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엄마가 죽은 것처럼 페이크 연출한 장면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괜히 나온 장면이 아닌 것 같네요. 실제였다면 대단히 비극적이고 긴장감 극에 달했을 그런 상황이 드라마 후반에 실제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가족을 둘이나 죽였기 때문에 엄마와의 애틋한 장면으로 점점 빌드업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악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엄마까지 슬프고도 비극적인 장면으로 보여줄 것 같네요. 예고편 마지막에 또 누가 죽을 거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혹시 그게 구산형의 엄마는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행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들 구산형이 자기 엄마 죽이려는 악기를 부디 잘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엄마는 건드리면 안 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